소송 전에 전문업체에 이제 조사를 의뢰했더니 하자 보수 금액이 약 한 30억이 나왔다. 보통 이 조사하면 상당히 부풀리긴 하죠. 30억이 나왔는데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상당히 많이 판결금이 나오겠다 기대하고 있는데 법원 감정에서는 10억만 나왔다. 게다가 판결에서는 이 책임 제한을 이유로 5억만 인정했다. 이러면 이제 온 아파트가 이제 뒤집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문책도 당하고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도 해임당하는 일까지 생기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법무빈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행사나 시공사 보증사를 상대로 하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 절차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자 소송 절차의 개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자 보수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이제 소송 이전에 먼저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신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을 받더라도 이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방 다 수용하지 않는 한 결국 이제 하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죠. 여기서 이제 통상의 아파트 하자 소송 절차를 살펴보면 사용 검사한 후에 3 내지 5년 차가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제 하자 소송 할 걸 이제 결의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입찰을 통해서 하자 소송 대리인 변호사나 법무부인을 이제 선정을 하고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하자 소송이 입주민들의 권리 찾기라는 견지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나 관리 주체가 이 하자 소송의 구체적인 절차나 뭐 종결 시까지 걸리는 기간, 하자 감정 비용이 얼마나 들고 변호사 보수가 얼마나 들고 이랬던 소송 비용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대처를 해서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아파트에는 별 실익이 없는 이런 결과가 되는 사례도 이제 종종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하자 소송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제 소송하겠다고 의결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의 이제 손해배상 채권을 입주자 대표회의로 양도양수를 받습니다. 둘째로 이제 입주자 측에서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셋째로 이제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요. 넷째로 입주자 측에서 이제 그에 대해 답변서에 대한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동시에 이제 하자 감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을 잡거나 또 검정 그리고 이 하자에 대한 감정기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제 감정비를 예납하고 이제 감정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결국 이제 감정이 진행돼서 감정 보고서가 제출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이제 입주자 측에서 감정 결과에 따라 이제 청구 취지를 이제 정정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감정인에 대한 뭐 사실조회, 감정 보완, 재감정, 정인신문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집니다. 아홉 번째, 이렇게 하고 이제 더 이상 상방이 이제 재판 진행할 게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이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열 번째, 1심 판결 선고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 또 이제 상고를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이런 순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하자소송 그러면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제기해야 할까요? 하자소송 크게 이제 사용검사 전 하자와 사용검사 후 하자 모두에 대한 소송인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또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 보수 보전금 청구 소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완공 후의 하자인 균열, 누수, 들뜸, 처짐은 물론이고 완공 전의 하자인 설계도면대로 시공 안 된 미시공,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오시공, 잘못 변경 시공한 변경 시공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주체인 시행사, 시공사가 이거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집합건물법은 시행사가 1차적 책임을 지고 무자력인 경우 2차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시행사, 시공사가 모두 책임을 지고 책임 범위도 무제한으로 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시행사, 시공사 책임은 부진정 연대 관계로 보여집니다. 자, 요즘은 설계감리 회사를 상대로 설계감리상 부실 책임을 물어서 별도로 이렇게 책임을 지우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실 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아파트 개별 입주자들이 청구해야 하는데 통상 편의상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서고 입주자들은 손해배상 채권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채권 양도 양수 형태로 넘겨주고 소송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진행을 하죠. 자, 손해배상 청구
청구 소송 제기 기간과 관련해서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 보수 청구를 했다면 소송은 하자 발생일로부터 10년 내에는 제기할 수 있다고 앞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 소송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이걸 상대로 이제 제기를 해서 진행하는데 사용검사 후 하자만 이제 보증을 하죠. 그리고 보증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보증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보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한 책임을 지는 시행사, 시공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럴 때 무자력일 때에는 보증사를 상대로 이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해서 보증금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 소송은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는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내입니다. 이 상법에 규정이 있죠. 그리고 건설공제자업에 대한 청구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내입니다. 이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청구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입니다. 상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려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됨을 유의합니다. 이번에는 하자 소송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실제 그럴까요? 먼저 하자 소송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을 살펴보면 소장 접수하는 데까지 2, 3주일, 감정하는데 그 기간이 한 4, 5개월,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 나는 데까지 1년 전후가 걸립니다. 그리고 항소심이 한 6 내지 8개월, 상고심은 심리 불속행으로 끝날 때는 4개월, 실질 심리를 하게 되면 한 1 내지 2년 정도 걸립니다. 최소한 2년 이상 걸린다고 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주민들의 주된 관심사인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감정 비용,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수임료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금액이 크면서 조달이 문제가 되는 게 감정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이게 하자 감정 비용은 통상 가구당 10만 원 전후로 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의 수건이 들 수 있습니다. 2000세대라면 한 2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이걸 일일이 각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감정 비용 전액을 이제 대납해주고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고 이제 성소금의 10% 내지 30%를 성소 사비로 받아가는 것으로 이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아파트 측에서 하자 감정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면 변호사 수임료는 통상 착수금 한 500에서 1000만 원, 인지 등은 한 수백만 원 들고 변호사 승소 사례금은 보통 한 3%에서 5% 정도로 이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자 소송의 승패는 하자 감정 결과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 하자 소송의 승패는 하자 감정 결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원이 감정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하자 감정 결과에 따라서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하자 보수 비용 금액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입주민 입장에서도 하자 보수의 감정이 최대한 많이 나와야 하자 보수에 유리한 것은 당연한 이치죠. 어쨌든 유리한 감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문가인 건축 설계사나 시공 기술사한테 하자를 조사시켜서 하자 조사 보고서를 받거나 또 사적으로 어떤 따로 감정을 의뢰해서 사감정서를 받아가지고 감정 신청할 때 참고 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감정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빠짐없이 이제 제출해주고 감정인이 현장에 이제 감정하러 오면 적극적으로 또 협조해주는 등 감정인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 법원의 감정 실무를 보면 아파트 입주자 측에서 하자 항목을 다 찾아가지고 신청한 그 감정 항목에 대해서만 법원 감정인이 하자 감정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감정 신청을 할 때 하자 항목을 최대한 많이 조사해서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감정인이 알아서 신청을 안 한 하자 항목까지 찾아서 감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추가로 감정 비용 달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자 항목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편 이 하자 감정 결과를 보면 감정인에 따라서 감정 결과가 너무 들쑥날쑥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감정인을 잘 만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2000세대 이상 대단지를 포함해서 10여 건의 아파트 단지 하자 소송을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입주자 측을 맡은 것도 있고 사업 주체 측을 맡은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 감정에 대한 이런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만큼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법원과 감정인이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도면이 착공도면이냐 준공도면이냐가 종전에 문제됐지만은 대법원에서 이건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한다고 확실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인이 제출하는 감정보고서를 보면 시행시공사하고 보증사의 책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검사 전 하자 항목과 사용검사 후 하자 항목을 구분해서 기재를 합니다. 또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란 이한식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기도 하고 또 원피고의 주장 내용을 대비해서 원고는 어떤 주장을 하고 피고는 어떤 주장을 한다. 그에 따라서 이제 감정 결과가 어떻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감정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법원이 그거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합니다. 한편 법원은 하자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아파트 경관 연수에 따라 대폭 감액하는 점을 유의합니다. 특히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아파트에는 노화 현상이 있다. 그리고 수차례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해줬다 하는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이제 감액을 하는데 하자 감정액이 만약에 10억이 나왔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이제 3년 내지 5년 됐다면 한 30%까지 감액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전후가 된 아파트라면 거의 50%까지 책임 제한이라는 명목으로 감액해버립니다. 시행사의 책임 제한이라는 명목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소송 전에 전문업체에 이제 조사를 의뢰했더니 하자 보수 금액이 약 한 30억이 나왔다. 보통 이 조사하면 상당히 부풀리긴 하죠. 30억이 나왔는데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상당히 많이 판결금이 나오겠다 기대하고 있는데 법원 감정에서는 10억만 나왔다. 게다가 판결에서는 이 책임 제한을 이유로 5억만 인정했다. 이러면 이제 온 아파트가 이제 뒤집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문책도 당하고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도 해임당하는 일까지 생기기도 하죠.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데 하자가 적게 나오면 그만큼 하자가 적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처음 하자 조사한 금액하고 너무 차이 나니까 입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나아가서 아파트 하자 소송은 변호사들의 기획소송이 대상이 돼가지고 소송 결과 수임료를 또 주고 나면 아파트에 남는 게 없어서 하자 보수할 돈이 없다는 이런 폐해까지 생기고 있다 합니다. 실제 아파트 하자 소송만 전문적으로 이제 기획소송을 하는 법무법인들이 이제 적지 않은데 2007년도 부산 해운대에 소재하는 4,000여 세대 아파트에서 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이 상당히 되는데 그걸 아파트에서 물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액이 100억이 됐는데 이 판결 금액이 6억에 불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지되만 해도 엄청나게 손실을 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하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판결금은 하자 보수에만 사용해야 하고 다른데 유용하면 안 된다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자,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보증기관으로부터 수령한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해서는 판결이나 분쟁 조정서, 하자 여부 판정서, 하자 진단에 따른 하자 항목의 하자 보수 비용에만 사용한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판결금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도 마찬가지로 판결서에 나타난 하자 항목의 보수에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하자 보수 보증금이나 손해배상 판결금 등을 하자 보수에 사용하지 않고 입주자에게 배분을 하거나 다른 용도에 유용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내지 업무상 배임죄 같은 형사 책임까지도 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판결로 하자 보수 보증이나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금에서 변호사 수임료, 성공 보수금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하자 보수 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이와 같이 엄격하게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보수로 지급할 수 없고 지급을 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 될 것이지만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판결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그런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을 해도 된다는 유권 해석이 있는 점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 외에 과태료 납부, 잡수입 사용금액 대체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이 또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하자 해결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조언을 드린다면 이상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아파트 관리 운영 주체인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을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잘 지켜서 하자 조서를 충실히 하고 하자 기간 내에 하자 보수 청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제때 소송 제기와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를 하고 소송을 할 때는 입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임 조건으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